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 시간입니다. 최근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른바 몽캠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채팅상에서 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하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대화 장면입니다. 19살 노예라며 착한 오빠를 찾는다는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합니다. 접근한 남성에게는 음란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하더니 사진을 받은 뒤에는 남성을 협박해 돈을 요구합니다.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몽캠 피싱 수법입니다. 24살 김모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여성이라고 속여 남성 250여 명과 음란 채팅을 한 뒤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뜯어낸 돈은 2,400만 원에 달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진짜 여성으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성의 노출된 신체 부위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한 인증사진을 찍어서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범인의 SNS 아이디를 찾아내 연락한 뒤 수법을 배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남성은 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법무부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근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플을 활용한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유사 성매매 이런 거를 미끼로 해서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범죄 유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놀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스마트폰 어플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 스마트폰을 폐쇄하는 거죠, 어플을. 그런 방식으로 사기죄로 치는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처벌되고 있고요. 일명 먹튀를 말하는 거군요. 예. 네. 그리고 또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어떤 성매매 범죄가 많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매매가 어떤 주택가, 오피스텔이나 또는 뭐 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수남과 성을 파는 사람들이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데요. 이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는 성매수자들이 또는 성을 파는 사람들이 어떤 잠자리를 구하거나 어떤 밥을 사 먹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게 진화해서 지금은 다른 범죄자들과 공모해서 어떠한 이 성매수자들에게 성행위 사실을 유포하겠다. 뭐 바깥 분한테 얘기하겠다. 뭐 또는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만 봐도 채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 남성이 다가오면 여성인 척해서 상대 알몸 사진을 유도하는데요. 이 SNS상에서 이런 행위,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까? 네, 이 경우는 실은 남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인 것처럼 속인 거죠. 그래서 일단 상대의 경계심을 풀어야 됩니다. 범죄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여성인 것처럼 해서 기존에 확보해놨던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을 보내고요. 그래서 경계심이 풀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음란한 사진들을 받아서 그걸 모르게 녹화하는 거죠. 녹화된지 모른 척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음란한 영상들을 유포할 경우에는 이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처벌이 되고요. 또 우리 비밀 카메라 이용 촬영죄 있지 않습니까? 신체 부위를 은밀하게 몰래 이런 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것들이 처벌이 되고요. 또 그렇게 몰래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동의해서 했지만 사후에 동의 없이 그걸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이 몽캠 피싱도 결국에 피싱이라는 것인데 결국에 이게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700여 차례 통해서 2,400만 원 정도를 뜯어냈다고 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좀 이게 어떤 범죄 유형에 속하는 건가요? 네. 예전에도 보이스피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보이스피싱도 가족이나
친지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줘서 돈을 이체시키게 만들거든요. 몸캠 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체 부위에 어떤 동영상들 또는 사진들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파시키겠다라고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 범행 기간이 1년 6개월에 드러난 피해자만 250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범행이 지속된 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신고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러브호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러브호텔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차가 들어가면 따라가서 그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차 위에 놓여 있는 전화번호를 획득합니다. 그렇죠. 거기 전화번호 같은 거 갖다 놓죠. 연락처 네. 같은 거.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합니다. 당신의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돈 보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줍니다. 그럼 대다수가 아무 말 없이 거기 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돈을 보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몸캠 당한 그런 비밀스러운 영상들이 유포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들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사실은 이게 돈을 뜯어낸 사건은 결국에는 돈인데 돈을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문화상품권을 요구를 했어요. 문화상품권 이게 돈이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돈을 주고 어떤 통장을 만들어 오게 하거나 또는 대포 통장을 만들거나 또는 뭐 예금 인출을 시켰거든요.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대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이체한 이후에 30분, 1시간 이후에 이체가 되는 거죠. 이렇듯이 이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문화상품권의 어떤 핀번호를 받아서 포인트를 갈취하거나 또는 문화상품권을 재발급받거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걸어봤더니 이게 대처법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무시하시고 경찰에 가장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요목조목 한번 따져봤는데 변호사님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낯선 사람과의 채팅, 특히 음란 채팅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어플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고요. 또 협박 전화나 협박 문자를 받았다. 이런 것들 증거로 확보한 다음에 경찰에 바로 알려야 됩니다. 또한 돈을 보내면 또 다른 협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대응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되시면 스마트폰과 연동된 이메일이나 아이디, 비밀번호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시자면 어떨까요? 네.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동영상이 유포된다라고 한다면 명예가 얼마나 침해되겠습니까? 한순간의 성적 욕망 지켜내지 못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패가망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결국 그릇된 성적 호기심이 이 문제 발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 있는 법, SNS의 건전한 이용 습관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